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7월 14일 일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기승정지 이후에 복귀했던 문세영 기수의 정말 맹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총 7번 기승에서 6차례 입상을 거둔 리딩자키 문세영 기수의 그야말로 지난 일요일 맹활약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이번 일요경마의 편성 구도 자체는 토요경마보다는 분명 접전 레이스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두수도 많이 좀 늘어났죠. 해볼 만한 경주, 붙어볼 경주들이 상당히 많은 일요경마, 저희가 알토란 같은 복병 전력까지 매경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초반 이탈 자체나 마필의 기본적인 상태를 봤을 때는 6번마 OK대회가 다시 한번 레이스 장을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6번마 OK대회는 여기서도 강공 기대가 되고 능력상의 성장세 좀 더 믿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디어런스의 장점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흐름을. 직전의 경주도 불리했던 외곽에서 빠르게 진행된 흐름을 따라가면서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의 이점 다시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구도고요. 플라잉 조이는 이 편성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개 자유마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가지고 있는 7번 플라잉 조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힘과 근성을 겸비하고 있는 10번 검향이 충분히 너끈히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찬스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먼저 주겠고요. 투이모케에는 약간 휴양이 있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앞선을 드디어 공략을 하죠. 지구력 보강 이제는 완성도를 높이고 앞선을 공략을 해본 후에 충분한 휴식기를 가지고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외곽에서 고전을 했었던 관계로 레이팅이 많이 낮아져 있죠. 부담 중량까지 많이 낮아지면서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이번 해왕의 선행 강공 기억을 해주시고 기대를 하고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그 외선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입상할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1300m 레이스에서도 연투 자체가 높은 말 9번 강화 총각을 우선 강조드리고요. 흐름이 빨라 보이진 않습니다. 자, 내측에서 자리 잘 잡고 레이스 운영이 가능한 직전에 출전을 만회할 3번 3명 기성이 되겠고요. 이번 헤들매의 추입 가능성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헤들매라는 말은 사실 추입말하기보다는 모래를 안 맞고 한 발을 쓸 수 있는 전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추입이 가능해졌어요. 외선이고 이제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라면 선입도 되기 때문에 아르카디아는 최근에 회복세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승급전이기도 하고 상대 자체의 검증이 필요한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이 전개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기에 여기서는 1번 원더풀 라이언의 이점을 가장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여기 6번 클레버 윌리가 있습니다. 빠른 흐름에 이 단거리에 앞선 가담 능력도 있고요. 스피디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이 있잖아요. 그 빠른 흐름에 그래도 막판에 재차 근성을 발휘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단순 선행마로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따라가는 경기에서도 출중한 경쟁을 선보일 수 있는 10번 이 글로벌 캡틴을 우선 강조드리고요. 자, 이번 경우는 정상주기고요. 오랜만에 단거리 1200m 뛰지만 초반 전개에서 처질 우려가 없는 그래 중속 스피드가 늘 갖춘 말이고요. 정상주기의 거리 내린 1200m요. 7번 다이아삭스의 선전 기대치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아지고 있고 가장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해봤을 때 4번마 라운칸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레이스 흐름을 끄는 마필이 지가 강하지 않은 만큼 힘이 계속해서 차고 있는 4번마 라운칸은 이 편성에서는 반드시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이미 동거리 입상 전력 있는 한두의 마필
이번 경주 모든 경주 여건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편성, 전개, 그리고 기승기수의 기용까지. 우뚝 서 있는 한두의 입상 유력마가 존재하는 가운데 도전권들이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안개 속 형국인 강축의 도전권의 세력, 서열 정리,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회 경마 스타트 3경주는 백동일이 깔끔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편성 자체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중심축도 다 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1번 천하여자예요. 한마디입니다. 이번 경주의 포인트 천하여자에게 거저다 거저. 정말 거저인 편성을 만났어요. 4월 달에 변화 보이면서 선행을 나가서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었고 직전 경주도 편성은 약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했죠. 선행을 뺏겼고 따라가는 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걸음을 보여줬는데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로 안정을 다시 한번 교체를 하고 부여받고 있는데 편성은 더 약해졌어요. 근데 코스까지 좋아졌습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요소에서 불안 요소가 있나? 없어요. 여기서는 천하여자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늑발, 방해, 낙마, 외적인 요소만 아니면 입상 못하기가 힘듭니다. 1번 천하여자 놓고 붙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도전권에서는 5번 내기레빗, 10번 블루밴드, 9번 아이언하트가 그 후차권에서의 관심 세력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내기레빗은 능력 미달 처분도 받았었고 진입 불량기도 있었었고 출발 자세도 안 좋았었고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6월 달에 첫 입상을 거뒀었죠. 그때 당시 차분하게 하정우 기수가 운영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발을 발휘했을 때 역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너무 서둘러요. 계속해서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앞선에 가담을 시키려고 했었고 그 부분이 독이 돼버리면서 전개를 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끝걸음은 계속 남겨두고 있고요. 훈련시 가벼움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문성혁 기수의 감량 조건이라면 레이스 흐름이 강하지 않은 만큼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만 블루밴드는 이제 정말 계륵 같은 마필이 돼버렸습니다. 데뷔 초부터도 주행 심사부터도 가능성을 보여왔던 마필인데 빨랐던 페이스를 벗어났던 직전의 경주 상태도 완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또 5위권에 머물죠. 이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역습을 발휘하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모습에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편성만 따지자면은 직전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가벼운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매경주 입상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주고 있는 10번만 블루밴드의 의지도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9번만 아이언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외측기대 막벽이 심했던 전력인데 그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최근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직전의 경주가 부정과 구절함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던 가운데 출전이었었는데 초반에 이제 몰아서 나서려고 했었습니다만 흐름과 전개가 밀려서 좀 후위권을 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선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재차 탄력을 보이죠. 이제는 힘이 차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정상 출전 주기를 맞이하고 있는 9번 아이언하트라면 이 편성만큼은 경쟁력을 논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결론은 이번 구도는요. 1번 천하여자를 필두로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마필들도 불안 요소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일 상태의 조건, 당일 상태만 파악이 된다면 좀 더 압축적인 모습이 가능한 구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힘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1번 천하여제. 아주 과감하게 거절하는 표현을 써주실 수 있을 만큼 편성옥이다라는 부분에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5번 내기레빗, 10번 블루밴드, 9번 아이언하트까지 추천드리고 있는 마번은 거의 동일하죠. 순서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찜찜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승급착순에 걸려있는 말들이 이렇게 5번 내기레빗, 1번 천하여자가 이제 3위 승급착순에 걸려있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저는 10번 블루밴드 쪽에 조금 더 먼저 점수를 줬는데요. 사실 블루밴드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추천을 드려야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은 더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백동일 위원께 블루밴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직전 경주에도 인기 1위를 차지했을 만큼 관심이 많았었던 전력인데 직전에 너무 덜미를 심하게 잡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너무 올라오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1번 천하여자가 이끄는 페이스가 직전보다 빠르기는 하잖아요. 상대마가 없다라는 이유로다가 10번 블루밴드를 추천드리는 게 제가 영 찜찜해서 조금만 더 조언을 부탁드려 볼게요. 추천하시는 게 맞아요. 이번 편성에서는 블루밴드를 추천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편성을. 너네 이거 봐야 해. 너네 이번 편을 꼭 추천해야 돼. 라고 편성을 짜놨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일도 아무리 봐도요. 천하여제 블루밴드가 가장 많은 관심, 두 마필이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할 수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대안이 크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블루밴드라는 마필 자체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던 점, 직전의 경주가 이제 늦었다라기보다도 정말 초반부터 참고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던 부분에서의 아쉬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변화를 보일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해요. 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륵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분명한 만큼 상태 확인을 하고 확답 있게 이 마필을 좀 더 윗순위에 올려놓느냐 아랫순위를 내려놓느냐에 대한 판단은 당일 현장에서의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0번 블루밴드는 직전에 이제 출발 때 머리를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발주와 초반 목수임이 좀 안 좋았고 체중도 많이 빠져나왔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분명 변화의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10번 이 블루밴드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강축의 후착잡기 레이스가 되겠죠. 1번 천하여제라는 편성상, 전개상, 능력상 한 수 위의 마필이 존재합니다. 근데 지난주 9경주였나요? 일요일 날 이 인기 1위로 부각을 받았던 이 썸씽 노바디노라는 마필이 제외가 되고 당시 세라칸의 팝스트레이트가 동반 입상하면서 오히려 인기 1위가 제외가 출전 취소가 되면서 아주 그냥 혼잡스러운 너무나 폭탄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자, 뭐 이번 경주 뭐 일본 천하여제가 뭐 제외될 리는 없을 것이고요. 후착마만 잘 골라내면 되는데 5번 네기레빗, 뭐 9번 아이언 하트 등등의 이 도전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11번 잭스칸이 자 주행 입사 제처분 이후 직전에 분명 변화의 면모를 보였던 말입니다. 직전 경주 은근히 흐름이 빠르게 진행된 구도 속에 이 선두권이 이 몰락한 경주 당시 인코스 후미에서 타이밍을 잡아내며 3차까지 했던 말인데 분명 변화 기대치를 직전에 징후를 보였던 말이고 자, 이번 경주도 뭐 일본 천하여제를 제외하고는 여타의 마필들과는 큰 능력 차는 없어 보이고 자 컨디션과 이제 걸음이 충분히 직전에 올라온 것이 포착됐기 때문에 11번 잭스칸이 복병 가치가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되는데 백동일 의원요 11번 잭스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잭스칸 같은 경우에는 40마신 능력 미달 처분 받고 나서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도전에서 3위권에 막한 그 부분은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직전의 경주 편성 자체는 굉장히 자력으로 3착을 했다기보다 앞선이 알아서 무너졌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인코스에서 우승마차 1번이 나서면서도 제대로는 운영을 못했고 뭐 뒤에서 급노래 자체는 선행권 스피드에서 나서다가 무너졌고요. 6번 블루메갈라는 아예 선행에 실패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또 대군옥은 거리를 적응하지 못하면서 아예 무너져 버렸고 상대 마필들이 못 뛰는 거지 잭스칸이 그렇게 잘 뛰었다라고 저는 평가가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코스가 외곽에서 무너지는 상황에서 추입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추입 탄력을 가져가기에도 아직은 완성도가 떨어져 보입니다. 잭스칸 자체는 좀 더 변화의 징후를 보인다라면 그때 가서 이 마필의 평가를 하는 것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편성, 전개, 경주 여건 3박자가 모두 맞습니다. 백동일 의원은 거절하는 표현하셨네요. 1번 천하여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권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9개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4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등급에서 정말 애태우고 있는 그 마필 한두가 직전에 변화를 보였고요.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과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전력 보이는 마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어느 정도 그 능력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는데 어떤 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도전권들은 어떻게 서열이 가려질지 그 해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승급전 나서는 6번 허쉬대보입니다. 지난 5월 26일 데뷔전에서는 출발 후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초반 경기에 쳐져서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역시 뭐 출발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앞발 들고 점프하고 출발했죠. 하지만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미러 중속 선두 2선 가담해서 코너에서 2선을 가담했죠. 직선에서는 외곽 진로가 열리자 월등한 걸음으로 첫 승 달성을 했습니다. 직전에도 뭐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초반에 살짝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죠. 이번에 발주도 충분히 보완했고요.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의 기용, 승급전에 맞상대는 직전보다 강해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 6번 허쉬대보는
높은 기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투 기대치 6번 허쉬데버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리고요. 도전권들 3번 청계성, 8번 헤이드리머, 7번 드림머니가 있죠. 3번 청계성은 자 분명 단거리에서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보여준 걸음도 있었고 5등급 승급 이후에는 정말 졸전을 거듭했는데 직전 경주 자 흐름이 빠르게 진행된 구도 속에 당시 적극적인 중선위권 레이스를 펼쳤고 모래 맞고 3코너 정도에서 약간 전개가 처졌음에도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을 보였죠. 직전에 수호, 황금도요지 그 강편성 구독석에 3착을 했고요. 자 이제는 계속해서 애태우던 요 3번 이 청계성인데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걸음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 전개도 수월하게 내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실전 변화의 기대치가 높은 현등급에서 적응 능력을 선보일 3번 청계성이 되겠습니다. 8번 헤이드리머가 작년 9월 달에 입상 이후 평골절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 올해 복귀 후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지난 5월달 복귀전에서는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에서도 압도적인 근성을 발휘했고 직전 경주는 초반에 제어하고 힘한 배 내측에서 모래 맞고도 막판에 진로 열리자 아주 성큼성큼 좋은 주폭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능력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늘어난 거리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한 이 8번 헤이드리머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드리머니는 직전에 인코스 최적 전개로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약자급 편성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 경기는 직전만큼 편한 전개 운영은 보장되진 않았습니다만 승급전에 전개는 일단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앞선 장하게 나서며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기에 7번 이 드림머니의 복병 가치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선보였던 또한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6번 허쉬데버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6번 허쉬데버가 아직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는 부분 동의를 하면서 동의를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쉬데버라는 말은 계속해서 데뷔전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출발이 그렇게 원활했던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본 스피드로서 이제 우승까지 차지했던 전력이라서 승급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적응력, 빠른 경쟁력 확보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한번 청계성은 민병철 위원의 해설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입마호흡이란 이라는 것을 직전 경주에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직전 경주에는 흐름이 지금보다도 훨씬 빠르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 여파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청계성이 올라오기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신차가 나긴 했어도 제법 올라왔었던 걸음은 입마호흡의 힘이다라는 거. 이번에도 하만식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1번 마패봉 한번 여쭤볼게요. 헤이드리머하고 49조에서 동반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마패봉이 직전 경주에 이동화 기수가 처음 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나는 외곽이라서 절대 입상을 못해요를 마치 항변이라도 하듯이 그런 전개를 경주는 풀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2주 만에 빠른 출전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번 게이트는 완전히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마패봉의 선임력 어떻게 보십니까? 직전에 좀 서둘러서 이제 무너진 경향이 있어요. 제 직전 경주가 마패봉 민병철의 추천 경주에서 제가 당일 정말 낭패를 봤는데 김지영 의원 이 정확한 설명대로 왜 그렇게 외곽 무리해서 나는 앞에 좀 나가봐서 전개를 펼쳐볼 것이다라고 표출을 했는지 모래 피해 외곽 무리한 전개라고 해도 이 말은 빠른 흐름에 무리하지 않고 참고 한 발 쓸 때 진가가 나타나는 말이죠. 직전에 정말 완벽한 전개 미스였고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합니다. 마필 상태감은 크게 문제 없는데 이 빠른 출전에 이제 훈련 강도도 훈련 양도 적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경주 편성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선두 선위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할 수 있는 말에게 높은 관심이 가고 또한 앞선에서 결론이 날 경주로 보기 때문에 1번 마패봉 좀 찜찜하긴 한데 당일 상태감 여부를 확인하고 복병 가치 여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이제 두 분 위원이 좀 마번들이 약간씩 섞여 있는 편인데요.
8번마, 6번마 허쉬데브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계속해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에 승급전이라는 것이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8번 헤이드리머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5월달 복귀전에서 정말 바깥쪽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변개를 펼치고 올라온다는 것을 보고 나서도 상당히 인상을 남겼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마필도 아니어서 다시 한번 연투관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나머지 6번 허쉬데브라던가 3번 천계성, 1번 마페본까지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것을 어차피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꼭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무섭고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마필로 평가해야 될 마필이 5번마 대한일품이거든요. 대한일품이란 마필 자체가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이기도 했었고 스피드를 보면서 선행 레이스를 장악했을 때가 딱 한 번 우승입니다. 그 이후에 운영이 안 됐던 것은 마필 자체가 치명적으로 모래를 못 맞기 때문에 레이스 주도권을 못 가져갔을 때 계속 운영이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5월달의 경주에서도 마필 상태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현종 기수가 해보려고 했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안 됐어요. 근데 이번 편성에 재밌는 것은 뚜렷하게 선행이다라고 할 말이 없어요. 5번 대한일품은 밀고 나갔을 때, 선을 성공했을 때 그 무시무시함은 여기서 가장 무섭다라고 평가해야 될 텐데 5번 대한일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경주 레이스보다는 빠르지 않은 흐름에 자리 잡고 모래 들맞고 전개 운영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과연 그런 전개에서도 요 편성에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고요. 안쪽에 이번 럭키 마이더스가 어찌됐든 짧은 마필이긴 한데 선행은 나설 듯합니다. 아주 편한 선행 조건, 모래를 안 맞고 완벽한 선행 조건에서 요 5번 대한일품은 노림수를 둬야 할 것이고 선입 경쟁력이 생긴다라면은 직전에 선입 경쟁력 따라가는 전개로도 이 가능성을 보였다라면 직전에도 모래의 좀 민감성을 보였지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실전 변화 이 빠른 단거리 레이스에서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 시 보여줄 수 있는 걸음 그 변화의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도 결국은 5번 대한일품에게는 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상승세의 전력을 충분히 이어나갈 6번 허쉬데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6경주는 토요일 7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팔두 단촐한 편성, 최근에 복잡한 그 많은 출전 두수의 구도에서 다소 전개 미스를 아쉬움을 안겼단 말이 자 이번에는 정말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입상할 듯하고요. 최근에 부진한 면모를 보였던 말들도 이렇게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잡고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일견 이 복병 가치가 높은 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단거리 레이스이고 펼쳐지는 전개 양상도 초중반의 전개 양상도 많이 입상 성패에 좌우하겠죠. 그런 내용도 모두 토탈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당일 그 본장에서 만나 뵙는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좀 많이 기쁘고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1200m에서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앞서 민병철 MC도 잠시 언급해 주셨어요. 전개를 누가 잘 풀어내느냐 싸움입니다. 선행마 없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선두권에 나섰을 때 좀 더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말 3번 럭키 소천이 직전 경주는 아무리 길을 써도 본인이 선행을 나서기는 참 힘들었던 레이스였어요. 게다가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깜빡깜빡대는 전광판을 주도했었던 말이 결국엔 우승을 차지했었던 정말 저는 그런 경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경주들이 하루에 한 개 정도씩은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었고 어쩔 수 없이 하위권에 처져서 전개를 했었던 럭키 소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컨디션 난조르다고 굉장히 고전을 했고 컨디션 회복세가 이루어지면서 입장을 차지했는데 그 상승세를 못 이어나갔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컸었을 텐데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다시 한번 컨디션 다운은 아니고 컨디션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 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단출한 편성 두수에서의 3번 럭키 소천 선두권 공략은 분명히 주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선행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행마가 없는 구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분석의 포인트는 그럼 누가 기습을 나갈 것이냐라는 점이겠고요. 1번 음악대장 그 역할을 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은 강급 이후에 두 번의 경주를 걸치면서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강급 당시에도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외곽이었죠. 모두 다 외곽 게이트에서 고전을 했었던 말이 음악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1번 음악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 멀로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죠. 왕년에 강급되기 전에 승급을 하기 위해 썼던 국산 5등급 경주에서는 선행 1순도 했었던 음악대장이니만큼 컨디션은 이미 끌어올려져 있고 말의 전력은 보강이 되어 있는 상황. 게이트 2점 충분히 활용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역시 비슷한 케이스가 7번 송환바비가 되겠고요. 송환바비 같은 경우는 선행마는 아닙니다만 선행마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경주는 불리합니다. 즉 지금처럼 본인이 해볼 선두권에 어영부영 이렇게 선입권에 붙을 수 있는 흐름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타이밍 7번 송환밥이고요. 이번 윈디리버도 직전 경주에 확연하게 달라져 있는 모습 속에서 그 어려웠던 추입이 정말 어려웠던 그 주루에서 바닥 추입을 합니다. 물론 대신에 인코스가 굉장히 유리했던 주루였다라는 것은 이득이 됐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주루 여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말은 자력 추입이었다라는 거, 선행 1변도 주로에서 자력 추입이었다라는 부분만으로도 승급전 가치 있는 말로 추천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꼭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좋은 결과 예측해 봅니다. 럭키스천이 조건에서 분명히 앞서 있다는 점도 또한 직전에 줄어든 1000m가 오히려 약점이 됐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마필들의 선전도 기대가 되지만 선행마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선행마는 있거든요. 지금까지 선행을 가서 입상을 했었고 선행 레이스에 비슷하게 뛰었던 6번 골드페릴라입니다. 4월 달의 경주에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결국에는 뭐 좋은 모습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당일 상태가 정말 베스트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활약을 해줬었고 이후의 경주 직전 1300m에서는 뉴 패러다임이 선행을 갔는데 그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밀리지 않은 스피드를 보여줬어요. 이번 레이스 안쪽 마필들 객관적인 스피드 면에서 골드페릴라가 선행을 나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선행을 나섰을 때 좀 더 잘 뛰었던 골드페릴라가 선행에 성공하는 조건이면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인데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6번 골드페릴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백동일 위원이 질문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김효정 기수와의 호흡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선행을 얼마만큼 잘 나가주느냐가 골드페릴라의 입상과 직결이다 라고 보기에는 이 말은 선행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동반이 되어야 하죠. 우선적으로 기수가 이 말을 어거지로 몰고 가서 좋은 결과를 본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우승 경험이 있었던 골드페릴라의 그때에도 강선행마였었던 말이 어떤 인기마가 취소가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선행은 누구? 골드페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선행을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케이스인데 자 이번 경주에는 제가 걱정이 하나 되는 거는 멀로 기수 이렇게 외국인 용병들이 선행마를 타고 있으면 김효정 기수가 그렇게 욕심을 내서 그 옆에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의욕과 투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오히려 골드페릴라의 발목을 잡을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되는 관계로 저는 음악대장의 선행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구도이기 때문에 기승기수의 역량이나 코스 이점, 의지에 따라서 선행 여부가 가려질 텐데 김지영 의원은 요 1번 음악대장이 그래도 과거에 단거리에서 선행 강공 작전으로 입상한 좋은 그 기억도 있고 성과도 있었고 이번에 멀로 기수의 경우라면 1번 음악대장이 선행을 아예 나설 것이다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동일 의원은 6번 골드페릴라가 이제 선행을 요 편성에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리 봐도 이제 3번 럭키 소천이 가장 좋은 여건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김지영 의원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직전엔 좀 출발 진로도 막히고 처진 전개가 되게 아쉬운 입상 실패의 원인이 되었는데 두 번의 실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1200m 적정 거리로 보여요. 3번 럭키 소전은 믿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중심권의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 추임마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6세 한말 5번 파티파워죠. 꾸준하게 제 밥벌이는 하고 있는 말로 보여요. 단거리 레이스에 계속해서 결국은 막판에 올려붙이면서 3착 최근에 모두 최단거리 1000m였죠. 1200m도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여요. 뭐 이렇게 확고하게 빠른 좋은 능력의 선행만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 늘어난 거리에서 5번 파티파워도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잘 잡고 막판에 한 발 딱 쓸 수 있는 전력으로 보는데 김지영 의원 5번 파티파워의 추입 한 발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5번 파티파워는 제가 이 말이 4살, 5살 때 상당히 좋아했고 방송에서도 실제로 추천을 여러 번 드렸었던 말입니다. 1000m죠? 파티파워 추입으로 올라옵니다. 이러고선 추천 굉장히 많이 드렸고 재미도 많이 봤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추천을 저하고 있는 것이 꾸준히 3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기가 좀 저하되는 이유가 걸음 자체가 예전처럼 그 폭발력이나 멋지게 날아오는 그 추입력 비록 3등이어도 비록 4등이어도 딱 한 발의 그 빠릿함이 있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노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도 아프고요. 내년에 씨앗말로 간다면 그 자마가 빨리 보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파티파워는 부디 무사히 경주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직전에 졸전을 편성 호기와 전개 2점을 살려 만회할 3번 럭키 소천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 단출한 편성 전개 2점과 또한 컨디션 상승세를 유감없이 발휘할 마필로 엄선해서 압축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1월 중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12마리 빡빡한 레이스로 들어옵니다. 이걸 편성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입상 도전 가능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대운전 레이스입니다. 자, 최단거리 레이스고 흐름도 빠르게 진행이 되겠고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들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이 어려운 경주 혼전에 강하죠. 우리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경주는 제가 준비한 7경주입니다. 부담을 팍팍 주시네요. 어렵다, 혼전에 강하다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분명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빡빡한 성장세의 마필들도 나와주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앞말에다가 1000m 단거리 초반에 전개 삐끗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맞아요. 저는 이게 이제 편성이 어렵다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훈련을 보면서 가장 그 부분이 어려웠어요. 이제 여타입 편성보다 지금에 나와 있는 12마리 마필들이 공백전을 57주만 하는 외곽에 있는 클레오까지도 상태가 다 안 나빠요. 다 가볍습니다. 체크를 하면서 괜찮아, 나쁘지 않아 체크를 하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모든 마필들이 상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걸음 자체가 우연이 아닐 만큼 만들어 왔다는 거겠죠. 경합은 불가피한 것은 분명한데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이 경주는. 하지만 쉽게 보자고요. 주도권 누가 가져가는지 따라갔을 때 파괴력은 누가 센지 그만 판단해 본다면 여기서는 2번만 럭키봉성 강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행심사부터 가능성 데뷔 전 여유 있는 스피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었고요. 연이었던 1300에서는 아직까지 거리가 좀 안 되는 모습은 좀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직전 1000m로 돌아섰던 경주 8번 게이트였습니다. 편하게 선행을 나간 것도 아니에요. 중간권에서 선행권을 안쪽에 나오려는 마필을 꾸준히 제압을 해주면서 선행권을 장악을 했고 마지막 여유가 많았었죠. 우승 이후에 12주 만에 이제 출전을 하는데 특별하게 아팠던 것도 아니에요. 가볍게 요배통 정도, 근육통 정도 의도적으로 휴양을 갔다 오면서 마필을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이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상태 전혀 이상 없고 게이트가 2번인데 럭키봉성의 스피드를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없어 보여요. 게이트까지 좋아진 럭키봉성이 여기서 아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봅니다. 앞말들과의 경쟁이라면.
저는 럭키봉성 이번 경기 다시 한번 강하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붙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전권 1번 카론블레이드, 5번 갈립, 그리고 4번 대천보가 있습니다. 1번 카론블레이드, 결국에는 50조와 18조의 대결이 돼버렸네요. 상승세 좋은 두 마방. 1번 카론블레이드는 역시나 부종과 파행이 살짝 있었지만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18조는 항상 특이한 게 마필이 조금만 상태가 떨어진다 싶으면 무조건 휴양입니다. 단기 휴양 아니면 푹 쉬다가. 카론블레이드란 마필 자체는요. 1300거리에서 선두권과 싸우면서 그리고 선입권에서 계속 밀려있는 전기를 극복하면서 입상을 거둔 전력입니다. 코스 2점이면 이 마필 흐름이 절대 안 밀리고 따라갈 수 있어요. 두 마필 모두 충분한 휴식 속에서 상대를 잘 만났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 빠른 페이스에서 선행권과 그런 전개를 떠나서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4번 대천보와 그리고 5번 갈립. 무시할 수 없겠죠. 대천보라는 마필 자체는 5월달에 이호식 기수의 추진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직전 경주 놀라웠던 것은 의도적으로 선입 작전을 펼치고 따라가서 가능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의도적이었어요. 밀렸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능성 열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5번마 갈립이란 마필은 기대에는 앞벽이 좋아지면서 최근 따라가면서 계속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두의 일격 자체는 관심이 필요하겠죠. 여타의 많은 마필들 하나하나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개율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 마필들은 분명한 만큼 최선 압축, 강한 공략, 당일 상태까지 확인하고 믿음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아, 제발 이대로 딱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주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도. 물어봤습니다. 백동희 의원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경주를 추천 경주를 정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결론은 난다라는 거죠. 백동희 의원의 생각을 듣고 보니까 그게 일리가 가요. 2번 럭키봉성 선행 가고 1번 카론블레이드 유력하게 따라붙고 이두의 2강 싸움 그대로 이제 결론이 난다면 가장 기쁠 텐데 기습 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5번 갈립 직전 경주에 저도 한번 추천을 적극적으로 드려본 바 있는데 따라가도 된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따라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4번 대천보 직전에 이현종 교수가 작정하고 따라가서 3등 하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당시의 말들을 모두 제 앞에 봤었던 6번 사사는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비록 2위로 이제 승급 착순 2위로다가 승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사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뛰는 것 같아요. 훈련 때의 컨디션 그리고 실전에서도 직전 경주보다는 이번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전형적인 발전적인 모습 그리고 투지가 좋은 모습이 말이 6번 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6번 사사가 선행이 아니어도 모래를 안 맞고 만약에 4번 대천보는 따라간다고 치고 럭키봉성 바로 그 뒷자리 혹은 옆자리에서 모래를 최소화하는 전개라고 한다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6번 사사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김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재밌어요. 계속 단서정을 걸잖아요. 모래를 덜 맞고 모래를 최소한 안 맞고 그만큼 모래를 맞으면 덜 뛴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6번은 사사 아예 무시 못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이제 5번째 마필로 판단을 하는데 그게 관건이거든요. 모래 안 맞고 그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게. 자리 잡으면 꽂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대천보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직전에는 55고 이번은 51이에요. 3착 승급이라서 여기는 그 승급 안말들 간의 경쟁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55와 51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사사 가능성도 열어두지만 앞서 이제 갈립이란 마필과 대천보가 안만한 경주에서 전개 조건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사사도 모래 안 맞고 뛴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직전에 6번 사사는 모래 피해 외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면서도 입상을 했던 말이죠. 이번 경주도 6번 사사가 얼마만큼 모래를 피해서 외선 자리 잡고 전개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는 가릴 것입니다. 자, 안말 경주 7경주. 전개상으로는 선행 강공작전 2번 럭키봉성 유리해 보이고요. 능력상으로는 1번 카론블레이드가 우위에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런 경주는 이제 소거법이 좀 필요한 듯합니다. 정말 안 되는 말들, 경쟁이 없는 말들을 삭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압축이 되고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뭐 2번 럭키봉성과 1번 카론블레이드의 선전 기대치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역습 가능성이 있고 자력 입상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복병 가치가 있는 말들이 상당히 있죠. 복병이라기보다는 8번 빅선더가 있죠. 최근에 순말들과의 경쟁에서도 월등한 능력을 선보이고 있고요. 자, 직직전에 이제 님의 향기, 금성 황제, 강편성 구도 속에
초반에 따라붙다가 처지고 다시 올려붙이는 3착의 걸음을 보였고 그러더니 직전에 1200m 거리 라운스텀이 이끄는 페이스 따라가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부점 증량 올라가서 57회 보증이지만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 완말들과의 대결에서는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해 보입니다. 백동일위원 부중 올라가서 요 8번 빅선더 제외한 것인지 아니면 뭐 전개의 어떤 불리함이 포착이 되는지 어떤 이유인가요? 전개보다는 부중이 크죠. 이제 아예 배제하기보다는 빅선더는 민병철 MC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큰 기쁨을 줬던 마필입니다. 이 직전에 뛰었던 경주가요. 민병철 위원의 MC의 추천 경주였어요. 당시 민병철 위원은 이제 제가 라운선더의 빅선더를 말씀해서 추천 적중을 이뤘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빅선더를 놓고서 이 마필을 말씀드렸고 심지어 금화선더의 가능성, 3착 가능성까지 말씀드리면서 함께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경주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레이스가 1200에서 상대 마필들보다 전기가 딱 수월하게 붙어서 좋았었는데 지금 1000m로 불안한 게 오히려 좀 불안하다고 좀 평가를 내렸고요. 57의 높은 부장은 안쪽에 있는 마필도 빠르게 치고 나설 텐데 분명히 빅선더에게 발목을 잡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당일 번쩍번쩍 빛나는 상태라면 모를까 지금의 구도에서 분명히 57은 불리한 것은 맞기 때문에 당정의 조건에서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는요. 일견 액면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니까 정말 요 편성에 걸맞는 전개와 능력과 또한 경주 여건 걸맞는 말 분명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전개네요. 역시 안쪽 게이트 선행 강구 작전이 주요할 이번 럭키 봉성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압축이 어렵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편성에 백동일위원은 압축된 내용으로 환수 최강의 만물을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0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 1800m 레이스입니다. 부산 4경주가 되겠고요. 최근 현등급 무대에서 계속해서 실전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폭발적인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이 1800m 첫 도전에 나서는 인기마도 한두 눈에 띄고요. 그런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부산 4경주도 이제 직전에 이었었던 7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상의 모습에서 좀 3등급 기복 마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편성인데요.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장세 2마필을 필두로 이번 경주에서도 적수는 없어 보입니다. 바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7번마 스타로드죠. 직전에는 컬린 판타지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스타로드를 강조를 드렸었고요. 추천 경주로 적중을 드렸었습니다. 휘양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기대치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휘양의 완벽한 모습 속에서 5월달, 6월달에 연투를 이어가죠. 정말 많이 뛰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5월달에 이제 모래를 맞고 전기가 처지면서 망했다. 전마필 입상 못한다. 저 역시도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지만 강한 주폭으로 직선 주폭 하나만으로 올라왔다는 그 의미가 커요. 직전의 경주는 어느 정도 모래를 맞아줍니다. 유현명 기수가 정말 인류 기수라고 하는 부분은 직전의 경주에서도 스타로드가 모래를 많이 맞을 수 있는 부분에도 최대한 말을 붙여주면서 모래를 맞는 것을 극소화시키죠. 그러면서 입상을 시켰어요. 1800m지만 스타로드는 중속이 나쁘지 않습니다.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스타로드는 여기서도 상대와 편성에서 좀 더 높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도전권에서는 6번마 최강블릿, 2번마 배달의 고수 그리고 3번마 더 힘찬이 눈에 띄는데요. 6번마 최강블릿도 좀 비슷한 유형이에요. 이 마필로 단거리에서 모래를 잘 못 맞거든요. 이제 중장거리는 어차피 긴 거리에서 모래를 단거리보다야 좀 덜 맞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해지는데 1800m 3월달의 경주에서는 모래를 피한 시종 불리한 4선 외곽을 돌고도 입상을 거뒀습니다. 직전의 경주에서도 이제 그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주면서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면 6번마 최강블릿의 기본 주폭은 충분히 통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고요. 이번 배달의 구수란 마필은 이제는 한계점 좀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꾸준한 것은 분명히 장점이에요. 전형적인 추위권의 마필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선위권에서의 응수도 가능해진 마필이기 때문에 코스 이점 속에서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역습 가능성, 최적 전개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3번마 더 힘찬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가 이제 따지고 보면 이번 경주 자체에서 선두권 공략 세력 중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직전 경주에서 이탈을 보이면서 충분하게 선입권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함께 뛰었던 마필들에 대한 평가도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당시 2위를 차지했었던 영광의 챔프가 이 다음 경주에서 승급전을 기억하는데 기습적인 선행을 가서 버텨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더 힘찬이라면 주도권을 가져갔을 때 그 모습은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직접 이제 휴양 이후에 완벽하게 걸음을 보여주고 이제 그 모래에 대한 안 좋았던 습관들도 악벽들도 고쳐나가고 있는 성장세의 7번 스타로드를 가장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의 압축을 말씀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돌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7번 스타로드 가장 중심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스타로드는 저도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직전 경주가 그만큼 인상 깊었고 그만큼 깜짝 놀랐었던 이유가 TSI 주로 빠르기가 7이 나왔습니다. 7. 부산에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무거운 주로예요. 주로가 무겁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무거운 말들, 그리고 체중 갑자기 많이 뿐 말들, 많이 빠진 말들, 굉장히 경주력에 기복을 보이곤 하는 그런 주로였고 실제로 그 주로에서 그날 금요일, 일요일 통틀어서 당시 그 편성에서 최고 부담 중량을 짊어진 말이 입상 이상을 한 케이스는 유일했던 말이 7번 스타로드입니다. 능력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저도 7번 스타로드 승급전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1800m 거리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거리에 대한 저항력이 좀 낮은 유형의 추입형 말이기 때문에 선추입형 말이기 때문에 뭐 상승세 이어나갈 것을 기대를 해보겠고 1번 치프리더는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3번 더 힘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3번 더 힘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강급 이후에 점핑 출전이었죠. 레이팅 50인 상태에서 출전해서 3등을 차지했었고 당시 우승을 차지한 치프리더라는 전력은 국산 4등급 신분에서 부담 중량 때문에 점핑 출전을 해서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죠. 물론 직전 경주의 정식 승급전에서는 너무 갑자기 딱 정지력이 저하되는 모습이 안타깝긴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추임마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빠르지 않은 흐름입니다. 충분히 추임력 발휘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대그 경쟁력 확보한 1번 치프리더의 가능성 여쭤볼게요. 네, 그렇죠. 치프리더는 5월 달에 우승 자체가 점핑에서의 우승이었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치프리더의 단점 자체는 초반에 이탈이나 중속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도 분명하죠. 5월 달엔 분명히 타이밍을 잡았지만 직전 경주에서는 아예 타이밍을 잡질 못하고 허부적거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다는 것은 맞는데 치프리더 자체가 그렇게 정말로 파괴력이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안말로서 분명히 추임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치프리더 같은 경우는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입상권보다는 3위권의 가능성을 볼 수는 있어도 입상권 자체의 마필로서는 상대 마필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조심스러운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장거리 1800m 레이스 선두 흐름은 그리 빨라 보이진 않습니다. 어차피 장거리이기 때문에 페이스 안배해 나가면서 차분한 레이스 흐름이 초중반 이어질 텐데요. 직전에 무거운 주로에서 아주 막강한 능력을 발휘했던 7번 이 스타로드가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800m 거리 첫 도전에 나서지만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상승세의 마필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6번 최광블릿이 여기서는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네요. 이미 3등급 무대에서 3월 31일 날 동거리 1800m를 우승했던 전력이죠. 적정거리 출전에 이번에 6번 최강블릿이 느린 흐름의 전개를 앞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펼쳐내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이제 추입 가능한 2번 배다리 고수도 말씀해 주셨고 여기 5번 이 글로벌 주주가 있습니다. 사연이 좀 있죠. 작년에 이제 관절염으로 12월에 관절염으로 이 공백이 있었고 지난 4월달 복귀전에서는 늦바라고 기수 태만 차고 기승으로 당시 기승 기수였던 리차드 기수가 이제 기승 정지 4일 처분을 받았는데 막판에 이제 마필이 이제 걸음이 살아 있는데 차고로 태만 기승을 했다라는 거죠. 제대로 말무리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근 경주가 계속해서 강한 상대고도 아쉬운 착승권인데 직전에 이 스트라도와 함께 뛰었잖아요. 그 무거운 주로에서 57 달고
이번에 5번 글로벌 질주 점핑했습니다. 의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대폭 감량 4km. 분명 1800m 늘어난 거리에서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고 보는데 또 느린 흐름이라. 5번 글로벌 질주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1번 치프리더와 비슷한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치프리더도 중속이 딸리긴 하지만 거리 경험을 해나가면서 변화를 보인 케이스거든요. 근데 글로벌 질주 같은 경우에는 주폭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속이 정말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점핑 출전에서 가벼운 중량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질주는요. 지금까지 1800 거리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중속도 나오지 않는 이마필이 무리하게 선두권을 나설 수도 없고 결국 취입 타이밍을 가져가야 하는데 코너 이제 4개짜리를 처음 도전하는 글로벌 질주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저는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최근에 연전연승의 상승세에 직전에 무거운 드로에서도 아주 알찬 경주 능력을 선보였던 말이죠. 7번 스타로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가치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로 보입니다. 분명 1700m 동거리 적응 능력을 검증을 받은 마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첫 도전에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도 있고요. 최근에 연속해서 강한 상대 구도 빠른 흐름에 졸전을 거듭했던 말들이 이번에는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형국으로 봅니다. 과연 요 편성에서 전개가 유리한 말과 상태감이 좋아진 말이 어떤 말들이 있을지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8경주 국산 5등급 1700m 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겁없는 3세마들의 성공적인 도전이냐, 노련한 4세 이상 말들의 경험의 우위냐, 이게 관록이냐 도전이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관록 우선주의 선택해서 갑니다. 6번 부르의 명곡, 11번 상비군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두의 말, 6번 부르의 명곡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 중량, 그리고 전개, 흐름. 11번 상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 상비군은 오히려 상비군 쪽이 부담 중량을 극복해내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요. 56까지 가능합니다. 56일 땐 추천드려요. 저도. 57일 땐 추천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부르의 명곡도 마찬가지죠. 56 이하일 때는 추천을 드립니다. 부담 중량이 공이 내려앉아 있는 관록의 말들이 드디어 타이밍을 잡았다는 생각이에요. 흐름이 빨라지기 위한 조건은 도전을 하고 있는 3세마들, 겁없는 3세마들이죠. 5번 인디펜던스, 그리고 3번 로열 스마티 등의 말들이 레이스 흐름을 가져가서 거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빠르게 이끄느냐, 이 부분이 이번 경주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전망이고요. 그중에서 5번 인디펜던스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겁이 없고 상승세의 탄력 확실하고 힘 분명히 붙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리를 늘리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직전 경주에 바람을 그리다라는 강선 행마가 이끄는 빠른 레이스를 경험해 본 후 이거보다 조금만 더 느리다면 인디펜던스가 활약을 하기엔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거리를 늘린 것이거든요. 이런 유형의 말들은 조심스럽게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이번 라온 미라클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에는 조금 덜미를 잡혔다라고 해야 되나요? 기습을 허용을 했다라는 거, 약점이 노출이 됐다라는 부분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라온 미라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참고 한 발이거나 외곽을 돌아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직전 경주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경주 운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바트게임 주수와의 좋은 호흡, 이번에는 기대해보고 싶은 복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듯하지만 굉장히 다른 경주가 될 것 같네요. 말씀해주신 4마리 중에서 3마리 마필은 비슷해요. 부르의 명곡, 인디펜더스, 똑바로 해야겠지 발음, 인디펜더스, 그리고 라온 미라클까지. 부르의 명곡 같은 경우에 저도 부담 중량이 낮아지길 기다렸던 상황이라서 이 마필은 재밌어요. 흐름 자기가 맘먹으면 선행도가 나갈 수 있고요.
거의 뭐 흐름에 따라서 취입도 가능하고 선입도 다채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담 중량만 벗어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라미라클도 직전보다 분명히 더 나아진 상대들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인디펜더스도 선입권에서 응수 맞먹으면 뭐 선두권 공략도 가능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첫 도전에서 가능성 있게 평가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이마피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평가인데 아예 언급이 없으셨어요. 3번 로열 스마트라는 전력인데요. 변화를 보인 시점부터 스피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주폭을 바탕으로 역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4월달의 경주에선 최외선에서 좀 더 상대보다 불리한 외선 전개를 펼치면서 선두권을 가담하면서 운영을 해줬고요. 직전의 경주에서는 초반에 추진해서 밀린 이후에도 좋은 주폭을 바탕으로 우승을 거뒀거든요. 전개가 밀리고 꼬였는데도 불구하고 5만시차 낙승을 거뒀어요. 1700거리지만 사실상 정말 빠르다고 할 수 있는 마표는 없습니다. 7번 브레이킨, 9번 광야 불기둥 정도가 스피드인데 의지에 따라서 뭐 선행을 가더라도 뒤가 워낙 검증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선두 선입에서 가장 좋은 자리 올해 늘한 거리가 유리해보는 로열 스마트인데 이마필에 대한 언급, 이마필에 대한 평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언급은 해드렸습니다.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겁없는 3세마 중에 한두 3월 로열 스마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천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전 경주에서 인상 깊은 우승이긴 했어요. 저는 이제 추임마가 우승을 하는 그런 유형의 말들은 게다가 선행마를 잡아내면서 우승하는 케이스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내리는 편이라 로열 스마트도 당연히 제 시야에 들어왔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후에 걸음이 느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걸음이 확연하게 늘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즉 직정전도 걸음으로다가 판단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거리를 늘린 것이 이 말에게 과연 유리하겠느냐. 흐름이 더 느려진다면 유리할 수 있겠으나 이번 경주에 가벼워진 등침의 관록의 말들이 그 흐름을 느려지게끔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추천드린 마번들의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백동위원하고 의견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언제까지 5등급에 머물러 있을 텐가. 그래서 요번에 그 관록의 마필들 4세, 5세 마필들이 이제 경주 여건이 상당히 유리해진 부분이 이 7경, 8경주의 분석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6번 불후의 명곡이 최근에 계속해서 졸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부중도 내려갔고 전개 여건 모든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이제 입상한 자리 충분히 지켜낼 말로 6번 불후의 명곡 강조해 주셨고요. 역시 뭐 이번 라운 미라클도 5등급에서 좀 정체된 최근에 명물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4월 달에 이미 동거리 입상을 했잖아요. 직전에는 1코너 부분에서 좀 방해당했어요. 주춤거렸죠. 또한 힘 소진이 많았고 초반에 이제 서둘러 멀어졌는데 참고 한 발이라면 이번 라운 미라클도 충분해 보입니다. 3번 로열 스마티나 5번 인디펜던스 이 3세마 세력 중에서는 5번 인디펜던스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한두 더 꺼내보자면은 강급전이죠. 9번 광야불기둥입니다. 이 말이 선행 나설 듯합니다. 스피드 좋잖아요. 이 1700m 과거 좋은 성과를 거둔 적도 있고 강급전에 이제 전개 이점을 아예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선 적도 있죠. 최근에 9번 광야불기둥의 선행 1승 기대치는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경주에서 광야불기둥까지 안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강급 이후에 생각보다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앞말이다 보니까 이제 별정 경주에서 앞말에게 주어지는 2kg의 그 핸디캡 경주에서 이 광야불기둥이 핸디캡 경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레이팅 폭이 많이 낮아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많이 높아지지 않은 점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광야불기둥은 원래 마체가 좀 얇죠.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야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든가 아니면은 참고 중속을 활용을 하든가 라스트 추입 한 발. 딱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전개도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분석이었습니다. 만약에 민병철 위원이 다른 분석을 했다면 나중에 결과를 놓고 제가 한번 조언을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현등급에서 오랜 정체 길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정말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부중 전개 흐름까지 딱 맞네요. 6번 불후의 명곡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구경주 방송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능력 우위에 중심권의 마필은 서 있고 도전권들 옥석을 가려드릴 텐데요. 5번 스마티 블루가 눈에 띄네요. 공백 이후 최근에 뚜렷하게 회복세 보이던 이 직전 경주 동거리 우승 전력이죠. 직전에 5번 스마티 블루는 1700m 출전에 적극 추진해서 인코스 선행 경합을 좀 길게 했어요. 결국은 3코너 전에 선두 장악에 나섰고 직선에서 자 당시 2착을 했던 관악함성에 잠깐 밀렸다가 재차 이겨내는 큰 선까지 선보였단 말이죠. 이번 경주 앞선 레이스 흐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선행마가 없는 구도 속에 5번 스마티 블루가 선두 장악에도 다시금 수월하게 나설 수가 있겠고 적정거리 출전 1승 기대치가 높은 편성상 능력 우위마로 봅니다. 5번 스마티 블루를 중심에 놓고 공략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도전권들 자 8번 마이티 존, 3번 플래시 제트 여기 안쪽에 1번 요리조리가 있는데 8번 마이티 존은 자 데뷔 후 딱 2번의 입상이 있는데 그게 모두 1700m입니다. 다소 아직까지 6세에 접어들면서도 4등급에 정체되어 있긴 합니다만 1700m가 적정이에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1700m 출전에 상대 강한 구도 빠른 흐름에 타이밍만 늦었을 뿐이지 종반 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직전 경주도 당시 금화울 솜이 이끄는 페이스 최후미 쳐졌다가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는데 직전보다는 충분히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전개를 펼쳐낼 수가 있겠고요. 멀로 기수의 기용력 8번 마이티 존의 이 선전 기대치 우선적으로 강조드립니다. 3번 플래시 제트가 과거 1700m를 거의 바닥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는데 한동안 좀 부진했고요. 지난 최근 경주가 2월 경주였죠. 출발을 내측기대 막벽으로 추돌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좀 있었고 3착을 했었던 말인데 자 직전 경주 이후에 34주로 마방이적으로 했고요. 지난 6월 28일 날 주행 심사 시 건재한 면모를 보였고요. 1700m 레이스 과거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아낼 수도 있는 스피드까지 붙여놓은 마필이기에 공백 이후 출전에 마방이적 후 출전하지만 이미 동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요. 3번 이 플래시 제트의 선전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안쪽에 1번 요리조리가 최근에 그래도 꾸준한 경주 운영 능력으로 직전에 1300m 첫 승을 달성했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 흐름 빠른 1300m의 3코너 모래마크 전개를 펼침에도 직선 외곽 탄력적인 걸음으로 아주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을 선보였는데 비록 이번에 늘어난 1700m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 나서긴 합니다만 늘린 거리에서도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1번 요리조리까지 추천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구경주는요. 편성상 또한 전개상으로도 선두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연투 기대치 높은 5번 스마티 블루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말씀드린 3두의 전력 중에서 이번에 경주 여건과 또한 그 컨디션 모든 여건이 걸맞는 마필로 선정해서 압축된 내용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우선적으로 5번 스마티 블루가 축이니까 저도 일단 응원 많이 해보고 힘 팍팍 실어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경주 어렵습니다. 이 경주라고 쉬운 경주가 아닌데 굳이 압축까지 해주신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압축을 하시는지 저한테 나중에 방송 끝나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적으로 5번 스마티 블루의 상승세를 인정. 여기에 8번 마이티 존이 직전 경주에 아쉬웠던 만큼 만회타 가능. 3번 플래시 제트까지 마방 이적 후에도 자기의 기본기는 뛸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우리 직전까지 열심히 응원했었던 말들 여기 제법 많이 출전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두 10번 팔라스테이 한번 여쭤볼게요. 팔라스테이가 직전 경주에는 방해 때문에 삭순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만 그만큼 말의 상태가 당시 압도적인 인기 1위였던 마이티 M을 방해할 수 있을 만큼 말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직전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인기 대비는 졸전이었다는 부분이 뭔데 아쉽습니다. 앞선을 공략해 보지도 못하고 선입권에서 어영부영 있다가 애매한 포인트에서 힘을 쓰고 무너진 느낌이었거든요. 직전 경주 페인과 충분히 치고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고 판단했는데 외곽으로 밀려서였을까요? 왜 추천을 안 해주시는지 조금 여쭤볼게요. 네, 물론 최근에 계속해서 1700m 이제 도전에 나서면서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고
직전에는 좀 뼈아픈 그 주행 방해로 착변 아쉬움도 있었죠. 직전 경주는 뭐 어찌 말하면 상대도 강했고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분명 변화의 기대치는 있어 보이고 동거리가 적정거리이긴 합니다만 이 발급질병 등으로 공백 이후의 출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리라 이 평가가 돼요. 하지만 마필의 내 능력과 동거리에 대한 적응 능력을 보면은 쉽게 그 제외할 수는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공백 이후 출전하는 요 10번 이 팔라스테인은 당일 예시장 컨디션 체크 이후에 복병같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씨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편성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미남 씨께서 편성 잡고 나서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드릴 정도로 말씀드렸었는데 설명하신 대로 경주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변수가 많아 보이지만 열심히 해주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서의 변수 자체는 이제 이 마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타 마필보다는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6번 라이즈 앤 샤인입니다. 3짝 승급이지만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라이즈 앤 샤인이 이제 5월달에 1700에서 입상 당시 모습 자체가 선행이 아니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가서 또 건더나 직전의 경주도 역시나 따라가서 계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혼합 4등급 외산 마필들과의 3차 승급이지만 강한 상대는 없거든요. 여기 일반 그 나머지 국산 마필들 역시도요. 김동수 기수와 호흡이 좋은 이 마필 50일의 가벼운 중량이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승급 전에 이제 직전보다 이제 승급 전에 감량 혜택은 있습니다만 상대는 강해진 부분은 분명 주지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모래피에서 이제 외선으로 전기를 운영하면서 5등급 무대에서 지난 5월 18일 날 동거리 입상을 했고 직전에 좀 3착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번 스마티블루가 이끄는 페이스에 얼마만큼 또 모래를 피하려면 좀 외곽으로 외선 좀 전개를 해야 되는 구도죠. 아예 편하게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이라면 좀 강하게 노림수를 들 수가 있는데 또 김동수 기수가 얼마만큼 야무지게 요 말몰이를 할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6번 라이젠 샤이는 차후에 좀 약체 편성해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9경주는요. 편성 전개 여건상 다시 한번 강공 선행 작전과 적정거리 출전의 5번 스마티 블루를 중심으로 자, 도전 세력 중에서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하고 또한 상태감 좋은 말로 3박자가 고름 맞는 말로 엄선 당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6경주도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번 베이킹즈는 출전 취소가 되었고요. 11뒤의 출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1등급 무대에서 이제 다소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들도 있고 최근에 상승세의 전력을 다시 한번 이어나갈 한두의 마필이 존재하죠. 바로 12번 뉴욕 망치입니다. 최근에 1등급 무대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전력이고요. 직전 경주는 당시 뮤닝인이 이끄는 페이스 인코스 후미에서 힘한발 잘했고 종반에 월등한 결정력을 발휘하며 동거리를 1등급 무대에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죠. 자, 이번 경주도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앞선의 빠른 흐름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페이스 전개 운영을 하며 결국 막판 한발 싸움인데 올해 직전 대비 1km 보중도 내려갔고요. 다시 한번 좀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로 12번 뉴욕 망치를 강조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4번 아메리칸 파워, 9번 더그랜드, 1번 치프 에이스가 있습니다. 자, 4번 아메리칸 파워는 자, 2등급 무대 연승을 거두다가 1등급 올라와서도 사실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말인데 특히나 직전 경주는 당시 압도적인 인기마로 부각되고도 졸전이었죠. 4차, 5차. 당시 사연은 좀 있었습니다. 3선 인코스 따라가다가 코너에서 외곽 빼서 올려붙이는 걸음 그 스퍼트를 가져갔는데 당시 4번 아메리칸 파워는 전방 결승선 전방 250m 지점에서 다소 진로 방해를 당한 아픔이 있었죠. 뭐 심각한 진로 방해는 아니었습니다만 전력을 다해서 스퍼트를 해야 될 그 시점에서 약간 주춤거렸다는 거죠. 방해 때문에. 그 아쉬움을 떨쳐내고 이번에 재도전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드디어 1등급 첫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4번 아메리칸 파워가 되겠고요. 자, 9번 더 그랜드가 자, 2등급 강급 이후에 직전에 1등급 재승급전에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직전에 제가 좀 무시했다가 아쉬웠던 말인데 9번 더 그랜드는 직전에 블루치퍼라는 능력마가 이끄는 그 페이스
또한 그 직전에는 여타의 이제 빠른 이제 선행마도 존재했었는데 여튼 빠른 흐름에 자 차분하게 힘한 배를 잘했고요. 삼선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죠. 당시 1,400m 입상을 했고요. 1,800m도 다시 한번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재승급 이후에 다시금 재차 상승세에 기대가 되는 9번 더그랜드가 되겠고요. 1번 치프에이스가 직전에 1등급 승급전 무대 당시 오른 앞다리 질병으로 취소가 되었고요. 이번에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워낙에 2등급 무대에서도 장거리까지 출중한 능력을 선보였던 말이고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 기량만큼은 1번 이 치프에이스도 밀릴 이유가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1등급 무대에서도 연전 연투의 상승세 적정거리 출전 경주 여건도 좋은 12번 뉴욕 망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부산 6경주는 1800m 거리라서 뉴욕 망치가 솔직히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시선이 뜨는 게 맞습니다. 56kg이면 직전보다 부담 중량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고요. 근데 당시에 아마 치프에이스라는 말이 출전이 제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뉴욕 망치의 인기가 더 높아진 것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치프에이스도 저도 민병철 위원과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하는 상황. 4번 아메리칸 파워까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8번 생일기품 더그랜드라는 말을 보니까 직접 기수가 조성근 기수여서 제가 금요 부경 방송 안 찍은 관계로 저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생일기쁨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항상 중요한 말이죠. 어느 타이밍에 추입을 해서 올라오느냐가 이제 관건인 상황인데 생일기쁨이 지금처럼 이제 선두권에 좀 뭉쳐뛴다 싶은 이런 경주에서는 의외로 또 혼전의 강한 면모를 종종 보여주곤 하거든요. 8번 생일기쁨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2000m에서 거리는 줄었어도 자신이 뛰기는 충분히 해볼 만한 혼전도 높은 편성이라서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8번 생일기쁨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근데 언제라도 한 발이 가능한 1등급 관록의 마필이죠. 과거 그랑프리도 출전했었고 과거에는 선행 선입 그 질주성도 갖췄던 말입니다. 이 8번 생일기쁨이 그래도 1등급에서 관록을 갖고 있고 단지 이거죠. 요 편성에서는 레이팅이 가장 높기 때문에 부중이 높아요. 57. 부중이 높은 부분이 좀 걸리적거리긴 합니다만 기본 기량은 출중하기 때문에 이런 노령의 관록의 마필들은 당일 컨디션 체크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시장 컨디션 확인해보고 요 8번 생일기쁨도 충분히 복병 가치를 열어두어야 할 말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욕 망치는 여기서 편성이 너무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모래 반응이나 그런 운영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좋아졌기 때문에 여유가 좋아진 뉴욕 망치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3번 아메리칸 파워도 동의하고 8번 생일 기쁨은 김지영 위원이가 동의를 합니다. 이 마필이 언제부턴가 이제 취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원래 이게 선두권에서 편하게 전개 조건을 딱 코스 이점을 받아야 됐던 마필이 생일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벗어나서 저희도 좋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마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인데요. 저는 온마 최강선더입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시받는 신세가 돼버렸을까요? 최근 9번의 경주에서 최근 2번의 경주를 빼고는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을 만큼 꾸준한 중장거리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전력입니다. 선두 선임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4월달과 5월달의 경주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좀 실망감을 남겨줬지만 이제는 부담 중량도 적절해졌고 상대 조건도 무엇보다 레이스 흐름이 많이 약해졌어요. 지금까지 빨랐던 레이스에서 벗어나면서 눈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은 거의 없습니다. 선의권에서 최적 응수해 준다라면 최강선더는 이번 경주에서 결코 무시하면 안 될 세력을 판단하고 있는데 온마 최강선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1등급 무대에서도 최장 거리 점보 블레이드에 이어서 입상 경험도 있는데 최근에 계속된 부진이 저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위닝인이 이끄는 페이스 5번 최강선더 1마를 기대는 했습니다만 역시 빠른 흐름에 따라붙지 못하고 좀 아쉬운 전력이 있었죠. 또한 5번 최강선더도 직전에 아메리칸 파워와 마찬가지로 막판 직선 250m 남겨두고 방해를 당한 여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걸음이 썩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직전 경주 이후 산통 병력 체크도 보이고요. 아직은 제 컨디션은 아닌 듯합니다. 차후에 좀 컨디션의 변화가 포착된 이후에 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보입니다. 전개까지 유리하죠. 12번 뉴욕 망치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마지막 경주도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보입니다. 출발은 직선권이 가장 긴 1,400m 레이스고요. 충분히 자리 입성 가능한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직전에 인기도의 졸전을 펼친 말은 이번에 얼마만큼 전력 변화를 보일 것이고 또한 동거리, 늘어난 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한두의 능력마에게도 관심이 가는데 자, 1월 마지막 라스트 11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11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400m라는 거리도 약간은 버거워하는 말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승급전 치르고 있는 말들 중에서 거리 경험이 없는 말도 있다라는 점 눈길을 끌고요. 그 중심에 6번 문학스남이 부담 중량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안장의 교체가 이끌어낸 상승세가 매서웠던 전력이고 다시 한번 안토니오 기수와의 호흡 속에 적정하죠. 직전에도 6번이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6번 게이트와 편성상으로도 자신이 선행 또는 선입 모두 다 해결해낼 수 있는 호기까지 만났습니다. 6번 문화쓰나미가 지금까지 성장세를 실전 변화로 이끌어내지 못했었던 원인이었던 그 전개와 힘한배 경주 운영을 안토니오가 그렇게 잘해낸 이상 한 번 더 연출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나. 그리고 그만큼 인기도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7번 개나리송, 4번 황금사자, 그리고 5번 블루마스타를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7번 개나리송 같은 경우에 이제 거리 경험이 없죠. 4번 황금사자도 1,300m까지는 그나마 황금사자가 거리 경험이 조금 더 많으니까 그나마 좀 낫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거리 경험이 없다라고 무시를 하기에는 이 말들의 상승세와 스피드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나머지 말들이 현 등급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가세를 하면서 상승세 말들에게, 3세 말들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한 자리 5번 블루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이 조그만 말이 심지어는 그 직전 경주 편성에서는 유일한 암말이었습니다. 지금 행운머니가 있기 때문에 암말이 2마리인데 당시 유일한 암말로서 3위까지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화쓰나미에 대한 생각은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직전 상태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었고 당일 기존에 이제 문화쓰나미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왜 이렇게 못 풀어낼까라는 의문점을 확실하게 해결해 줬던 경주였어서 저 역시도 이번 경기 문화쓰나미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도 되거든요, 이 마필은. 5번마 블루마스타에 대한 생각도 동의합니다. 블루마스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직전에 정말 세게 봤거든요. 근데 이마필이 저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외곽 11번이 아니라 중간 안쪽에서 한 5, 6번만 됐어도 분명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만큼 타이밍이 아쉬웠지 능력이 안 됐던 건 아니거든요. 이번 경주 좀 더 높게 평가된다는 동의하고 3번 대군제패는 줄어든 거리에서는 선두권 공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마필에 대한 변수는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마필에 대한 평가는 꼭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1번 와일드파이트입니다. 주행심사 작년이었던 거죠. 작년에 주행심사 당시에는 정말 강하게 몰아야 반응이 잘 되지도 않을 정도로 아쉬움도 남겼었지만 최근에 빠릿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4월과 5월에 오히려 선두권 주도 레이스를 가져오면서 우승을 거둡니다. 직전에 3등급 승급전은 워낙에 지금 이제 3등급 중에서도 정말 페이스가 빠른 마필들이었거든요. 뭐 박차오른부터 크레이지 위키부터 플라잉버스, 매치 캡틴, 엉크로우까지 갖다 붙이기 힘든 정도의 마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거리가 늘어났지만 레이스 자체는 더 가벼워졌어요. 솔직히. 상대적으로 뭐 대군제패나 문학쓰나미도 스피드는 있지만 그 외의 마필들 자체는 그렇게 빡빡한 구성은 아니거든요. 와일드파이트는 힘도 좋아요. 코스 이점 속에서 자기 힘 한 배를 해준다면 오히려 이런 코스, 이런 레이스 흐름에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해야 줄 수 있다는 판단인데 1번 와일드파이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와일드파이트는 제가 직전에 굉장히 좋게 봤던 전력이에요. 사실은 직전 경주에 선행 상대마가 박차오름이라는 암말이었기 때문에 암말 정도야 뭐 와일드파이트가 설사 모래만 덜 맞으면 뭐 따라가도 되려니
라고 너무 쉽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 결국 패착이지 않았나라는 자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와일드파이트는 선행마입니다. 모래에 너무 민감하더라고요. 선행을 반드시 나가줘야 하는데 직전 뭐 백동리위원회 분석하고 재분석하고 이제 차이점은 바로 그 부분이죠. 저는 직전보다 지금 편성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황금사자라든가 블루마스타도 뭐 추입도 되는 말이지만 왕년에 선행도 나가봤던 말이고요. 6번 문학스나미의 7번 개나리송 이 한두만으로도 그 기나긴 1200m 개나리송이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120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일드파이트도 물론 없습니다만 1200m 동안 경합을 하면서 가는 그 상황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러웠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외곽에 있는 4번 황금사자라든가 7번 개나리송처럼 외곽에서 인코스 말들을 압박을 하는 전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와일드파이트는 애써 이번 경주에서는 추천을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네,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이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선행마들도 어느 정도 경합을 펼쳐 나가면서 선두 자리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 1400거리는 1번 와일드파이트는 직전에 선두 장악에 나서지 못하고 코너에서도 약간 외측 기대는 악벽도 보였죠. 얼마만큼 이번 경주 편하게 레이스를 주도할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김지영 의원은 1번 와일드파이트는 좀 부정적인 견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개나리송이 이제 승급 전에 1400m 첫 도전에 나서지만 최근에 가파른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죽지세죠. 자, 이번 경주 첫 도전에 나선 1400m 거리이지만 뭐 흐름 빠른 레이스 단거리 선두 좌회전 개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마필로서 이 늘어난 거리도 극복이 가능해 보이네요. 7번 개나리송이고 6번 문학쓰나미 여기에 5번 블루마스타는 강단 좋은 앞말이죠. 직전에 이기는 줄 알았더니만 아쉽게도 3착이었고 직전에 오히려 인기 데뷔 졸전이었던 3번 대군제패가 최근에 이제 승급 이후에 연달아 졸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3월 경주는 출발에 예측 좀 기대는 악벽을 보였고 직전에는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 전개 운영이 좀 페인이 아닌데 싶습니다. 이번 경주 이제 멀로 기수인데 이제 모래 덜 맞고 혹은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도 있는 조건으로 보는데 최근에 그 거듭된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3번 대군제패 김지영 의원 요 편성에서의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약하지 않나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성에서 직전 경주 대군제패가 인기 1위였죠. 더 인기가 많았죠. 인기 1위였을 때 자신을 잡아냈던 말 중에 2마리나 지금 함께 출전을 하고 있죠. 문학쓰나미하고 블루마스타. 물론 대군제패가 직전 경주에 경주중 다리 저름이 발견이 됐었다라는 부분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신차를 채 좁히지 못하고 순위권에 머물렀다라는 점은 글쎄요. 기수가 먼저 포기한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장의 변경이 얼마만큼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당일 컨디션까지는 조금 체킹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월 마지막 11경주는요. 직전에 1400m 동거리 자력입상의 상승세 전개도 다시금 유리하게 선두 선입권에서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이죠. 6번 문학쓰나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1월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 부산 이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부산 편성 중에서 혼돈도가 높은 경주로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 부산 이경주 선정을 했습니다. 빠른 흐름이고 최근에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최근에 어려웠던 그 상대 구도 속에 졸전을 거듭했던 말들이 이번에 뭐 저마다 해볼 만한 편성 구도 만났고 과연 이 편성에서 전개 이점과 능력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들이 있을지 자 백동일 의원 어려운 질문할게요. 일단은 당일 인기도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편성에서 뭐 눈에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복병 전략 진주 같은 복병 전략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솔직히 여기서는. 여타의 편성보다도 인기도를 읽어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인기도를 떠나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마필을 하나 잡고만 간다라면 그런 것도 이번 경주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마필들의 능력을 봤을 때는 1번 한라황우와 9번 양광이천하가 국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2번 자이언츠비트부터 8번 장산바비 그리고 뭐 3번 BK우노와 11번 쭉 정도 6번 영천이어로까지 넓게 포진했을 때 이 정도의 마필들이 그나마 조금씩은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끌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외곽 11번 쭉의 변화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흐름을 잘 못 따라가고 아쉬움도 남겼지만 이제 마필의 직접적인 변화는 바로 거세였어요. 거세를 담양하고 나서부터 마필이 변하더니 직전에 1000m 단거리긴 했지만 랩터커가 이끄는 페이스입니다. 정말 성장세에 빠른 마필이 끄는 그 레이스를 차분하게 선두권에 가담을 하더니 마지막까지 경쟁력을 보여주죠. 이번 영주가 인코스 1번 한라왕 물론 빠릅니다. 하지만 호남 외선 4등급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1200m를 펼쳐야 된다는 점, 8번 영광이 천하는 이미 1200m에서 뒷심이 부족하다는 걸 입증해줬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 흐름을 따라갔을 때 최근에 완벽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은 저는 쭉이란 판단이기 때문에 거세요 가장 좋아지고 있는 쭉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거세요 좋아지고 있는 11번 쭉 직전에 입상을 했죠. 이 편성 자체가 선행 아니면은 안 되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 선두권이 경합으로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로 또 거세요 좋아진 마필인 이 11번 쭉을 백동의 리어는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김지영 의원 요 하이 페이스가 예견이 되고 역시 선두 흐름에 관계없이 레이스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복병 전력 진흙의 속에 진주 같은 마필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4번 영광의 팩터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 방송 7월 둘째 주 금요 방송 보니까 첫째 주 금요 방송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명철 위원하고 백동 위원님이 아주 그냥 히트를 치셨더라고요. 예, 저도 숟가락 하나 딱 얹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히트가 되기를. 자, 4번 영광이 팩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말은 기복이 워낙 심한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장담도 못하고 훈련 내용이 좋다고 해서 이번에는 된다라고 말씀도 못 드리는 유형의 말이에요. 말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기승을 하든. 그런데 직전 경주에서 이 말을 재촉 체근을 해서 선행을 시도를 해보니 훨씬 더 나아지는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당시 제가 추천 경주의 복병이었던 타임스펙을 굉장히 유협하는 경주력을 보여줘서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엔 그때 기승했었던 김어수 기수는 한라왕후 인기마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영근 기수와의 호흡 속에서도 충분히 선행 경주력 발휘가 가능할 만큼 편성은 한라왕후 옆자리만 차지하면 되거든요. 해볼만 하기 때문에 4번 영광의 팩터의 기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장거리도 많이 뛰었고 이제 선입 적응력까지 배양하고 있는 4번 영광의 팩터를 김지영 의원은 요 부산 이경주의 복병 가치 높은 흙속의 진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민병철이는 6번 영천 히어로를 강조드립니다. 이미 중거리 무대까지 섭렵을 했던 말이고요. 고가의 말이죠. 최근에 이제 4등급 무대에서 다소 이제 기복을 보입니다만 직전에 1300m 거리 다소 빠른 흐름에 적극성을 띄었습니다만 무리한 듯 막판에 걸음 무뎌전 아쉬움이 있는데 자 6번 이 영천 히어로는요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경합 선두 레이스 외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단거리 중거리까지 충분히 검증을 받은 전력입니다. 이렇게 선두권이 경합으로 몰락할 수 있는 이 하이페이스 단거리 경주에서 오히려 여유 있게 따라가며 한 발 쓸 수 있는 선입 끈끈한 전력의 6번 영천 히어로를 강조를 드립니다. 네, 부산 이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김지영 의원의 4번 영광의 팩터, 백동일 의원의 11번 쭉, 민병철의 6번 영천 히어로를 특히나 강조드리는 복병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모든 해설 방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마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쉬워 보이는 그런 편성에서도 이제 의외의 복병 전력이 선전을 펼치면서 상당히 어지러운 흐름에 이제 불을 붙이곤 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경마는 편성에 따라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이 경주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관리마와 또한 그 편성을 이해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릴 텐데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 것이고요. 이번 일요 경마에서도 집중력 잃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여름 무더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 저희는 한여름의 중심 다음 주 3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활기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